자, 홍콩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어요. 과연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만약에 이게 심화될 경우에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국내 시장의 여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그 홍콩 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미중의 신냉전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되는데 핵심 쟁점이 뭘까요? 홍콩 보안법은 기본적으로 홍콩이 일국양제에 의해서 자치를 향유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든 뭐를 하든 홍콩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의회가 이거를 작년에 송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서 중국이 안 되겠다.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22일에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보안법을 이 전인대에서 제정하기로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반대하고 국가 분열, 국가 정권의 전복이라든지 테러 활동 이런 거 완전히 금지한다. 그리고 그런 범법 행위는 최장 3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네네.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외국 세력이라는 게 당연히 미국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약속인 일국양제도 안 지키고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서 이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이 미국과의 일전을 불사하려는 중국의 도전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바깥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또 안쪽으로는 시위를 하게 되면 이건 테러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또 읽히기도 하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홍콩에서 그런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환율 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1단계로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이제 그 중국이 위안화를 전격 절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년 만에 최저치인데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미국의 압박이 오니까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절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렇지 않다. 중국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시장의 불안이 반영이 된 거다.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약하다 이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모두 다 이 경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펼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시지만 지금 중국도 1사분기에 마이너스 6.8%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실업, 그다음에 여전히 잡히지 않는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구체화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이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은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단계로 분리해서 대응을 하는 거고 지금은 이걸 모색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 반도체 금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수출 금지 그런 것도 9월에 가서야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고 환율이 절하된 거는 위안화 환율이 절하된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미국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잖아요. 네,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이거 조금 복잡한데요. 사실 이제 1992년에 홍콩과 중국은 다르다. 경제에 관해서 만든 게 홍콩 특별법입니다. 네. 미 의회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미국은 홍콩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자유무역 국가의 거래와 동일하게 한다. 당시 중국은 WTO 가입 전이었고요. 사회주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WTO에 이제 2001년에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홍콩과 중국이 다른 경제 실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그 무역 전쟁을 하면서도 홍콩을 통해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은 이 관세나 이런 데서 이제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홍콩 통해서 약 한 1조 달러 이상의 무역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네. 중국에 유입되는 외자 60%, 또 중국이 해외에 투자하는 자금의 70%가 홍콩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다라는 것은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 기존에 중국과 관세 전쟁할 때 하는 것처럼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다면 홍콩의 기존의 경제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손상이 입을 확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상황이 좀 악화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가 훨씬 더 큰 걱정인데 안 그래도 위안화와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의 커플링 현상이 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환율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면은 또 원화 가치의 악세까지 가중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심화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어떻게 영향 미칠 것 같으세요? 네, 이게 지금 1단계로 아직 완전히 백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모색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게다가 또 정치 외교적 문제까지 있고 지금 말씀하신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 환율이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또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미중이 갈등을 계속 격화시켜서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서로 또 타협점을 모색할 거냐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파국을 원하는 끝장 대결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동요하지 말고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플러스보다는 대부분 마이너스 요인이겠지만 과연 미중이 정말 끝장을 볼 거냐 그건 아닐 테니까 좀 일단 좀 지켜보자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